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7월 26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장마가 지속되고 있죠. 역대로 가장 긴 장마가 아닌가 그렇게 뉴스에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비가 많이 오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비가 엄청나게 와서 지금 홍수가 발생을 하고 또 산샤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서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가 적당히 좀 오면은 좋은데 이게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어떤 그 대기오염 이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구의 이 온도가 대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영화에서만 봤었던 그런 그 재해들이 계속해서 서서히 하나씩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상당히 큰 문제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지켜보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순서대로 이번 주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수 선생의 시장 점검, 일단 수익률 점검, 그리고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 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점검인데요. 이건 계속 보고 계시죠? 2019년 수익률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 놓쳤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결과를 보면은 2019년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그런데 5월, 6월에 사실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었고요. 7월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7월의 결과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그 정보를 전달받는 그런 입장에서는 각기 다 결과야 다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 자체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또 8월도 특별히 변수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5월, 6월 이렇게 조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이었었어요. 조금 더 크게 수익을 내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조금 그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었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7월은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역시도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에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이때는 사실 좀 많이 아쉬웠어요. 하루 이틀 정도에 좀 손절한 종목들이 나왔었는데 지수가 급락했을 때죠. 이 종목들이 대부분 수익이 좀 많이 났었던 종목들이 많은데 더 크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었고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그리고 특징주 리뷰, 다음 주 대응 전략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점검.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죠.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흐름이 이번 주는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자세히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난주하고 비슷해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1포인트 정도 차이에요. 2021이었었는데 2201이었었는데 2200으로 마감을 했죠. 약간 하락한 거죠. 자, 그런데 코스닥은 강했어요. 코스닥은 상당히 좀 강하게 튀어 올랐었죠. 금요일에 조정받으면서 그게 좀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괜찮았습니다. 코스닥을 보면은 자, 대형주,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들 움직였어요. 그런데 역시 보면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제약업종,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 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어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
또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역시 제약업종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단기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가 뭡니까? 바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역시 바이오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바이오 쪽을 공략을 하는 게 그나마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이미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죠. 그래서 코스피라든지 대형주들 쪽 이런 다른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기에는 이제는 좀 늦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공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개별주 쪽에서는 역시 바이오가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의 이번 주 강세는 바이오의 강세가 원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오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닥의 강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렇게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죠. 근데 나쁜 모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가 금요일에 이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이 좋지를 않았었죠. 자, 어쨌든 지난주보다 크게 하락한 게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코스피가 움직이지 못하는 원인은 뭘까요? 보면은 우리가 흔히 4대 업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학, 그리고 철강금속, 운송장비. 철강금속, 운송장비는 상당히 강하죠. 그런데 전기전자가 하락했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이 자, 이 정도였었기 때문에 약간 하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좋지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단기에 강하게 튀어올랐다가 결국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도 보면은 다시 기관하고 외국인이 또 교대로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살짝 약했어요. 이번 주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갈만한 그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실적이 나왔었는데 실적이 좋았었죠. 그런데 의외의 결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좋지 않은 전망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잘 버텼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길게 봤을 때는 역시 삼성전자는 불안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크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길게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5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최근에 좀 매수를 합니다만은 역시 이건 단기 낙폭에 의한 반등을 예상하고 들어오는 단기 매매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전기전자 업종이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지 않다. 전기전자가 좋지 않다고 하면 결국은 코스피가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약해서 전기전자가 약했고요. 전기전자가 약해서 코스피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종목 이 하나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는 수급이 좋지 못했어요. 기관에서 코스피를 전반적으로 던졌고요. 뭐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매수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제 결정적으로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도 시장이 계속 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다만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선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번 주에 기관이 거의 뭐 1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최근에 보면은 7월 7일 이후부터 이렇게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기금도 매도를 해요. 최근에는 연기금 쪽에서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매도세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돌아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구간에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코스피의 하락의 원인을 보면은 역시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지수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하고 연관을 해서 보면 되는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이 좋지를 못했었죠. 미국 시장이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에 꺾였고요. 자, 그리고 중국 시장도 한번 보실까요? 중국 시장도 금요일에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상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글로벌 어떤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다 그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뉴스는 미국에서 휴스턴 소재 중국 영사관을 폐쇄 조치를 했죠. 그래서 72시간 안에 다 정리를 해라. 그런 그 지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화요일이었었죠. 예, 화요일에 그런 그 미국 측에서 통보가 있었고 중국에서는 또 영사관 안에 있는 서류를 다 소각하면서 태우느라고 급급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중요한 그 서류이기 때문에 다 소각을 했겠지만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것이죠. 미국 측에서는 휴스턴 영사관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 그 지적 재산권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장소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뭐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공개적으로 어떤 알려진 그런 사항은 아니었었지만 사실 뭐 그런 의심을 계속해서 받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했었던 게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정보 활동에 대한 그런 그 불만들을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번에 한번 터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또 우한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철수해라, 폐쇄 조치한다. 중국에서도 맞불을 놨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중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중국 쪽에서는 약간 그래도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신호는 주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확실히 약자죠. 지금 뭐 GDP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따라와서 올라왔고 결국은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도 하지만은 국가의 어떤 경쟁력 그런 것들, 뭐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또 군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는 중국은 아직 그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중국이 유일하게 미국을 이기는 것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땅 크기 그리고 또 인구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미국을 상대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자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미국 쪽에서는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뭐 정상적인 외교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역시 11월에 대선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행동들 본인의 행동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영사관 폐쇄 조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미국 쪽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역시 미국이 좀 전향적으로 좀 돌아서야지 가능한데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더 나가서 그동안 중국을 압박했었던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또 들고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영향을 받고 있죠.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충격이 큰 것까지는 않아요. 다만 계속해서 이게 확전일로를 걷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어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도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크게 빠졌는데 뭐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사실 불안 요인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에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금융시장이 최악으로 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싸우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서 선거에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은 금융시장이 폭락했을 경우에는 그때도 본인한테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서 시장의 큰 하락을 막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최소한 단기적으로. 다만 최근에 이제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 더 나오는 게 역시 코로나의 확산세죠. 심상치가 않죠.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한국은 지금 현재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게 7월 25일 오후 지금 5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토요일이죠. 예, 지금 또 100명이 넘었어요.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국내에서도 뭐 25명 정도 됐다고 그러죠. 어쨌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은 뭐 50명 이하, 한때는 제로까지 갔었죠. 예. 그래서 그 총선이 있었을 때 당시에 숫자가 예,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사실 뭐 실질적으로는 계속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진단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또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걸린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걸려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건강하고 뭐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하지 않는 무증상자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광범위하게 계속 퍼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또 풀어줬지 않습니까? 또 8월 17일을 임시 휴무일로 정해가지고 또 휴가를 하루 더 주고 돈을 뭐 쓰고 뭐 어떤 그 무슨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시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특히 여름에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사람들이 시원한 것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에어컨이 있는 곳, 시원한 곳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더 퍼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름이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마주치지만 않으면. 다만 실내 최근에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답답하죠. 땀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줘야 되는데 역시 그래서 코로나의 이 확산세가 쉽게 멈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 다시 한번 또 2차 유행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시장이 계속해서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다만 정치적인 어떤 그 이유에서 미국이라든지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현재 상태의 어떤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역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은 역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최근에는 또 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철수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런데 그런 이슈들이 불거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은 사실 그 경기의 어떤 사이클 측면에서는 역시 하강 국면으로 서서히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좀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 이런 문제들 또 미중 무역 분쟁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한국이 역시 여러 가지로 뭐 조금 더 불리한 여건에 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버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도 그렇고요. 뭔가 크게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크게 빠질 일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버티더라도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상당하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단기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길게 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추세적인 어떤 그 하락하는 그 흐름 자체가 유지되고 있다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400 근처에서 2200까지 왔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좀 역시 그 단기적인 흐름을 이용하는 과매수 그 정도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8월 이후의 흐름과 유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꺾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버티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버틸지 그게 역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정을 뭐 중기적으로 크게 또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반등을 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은 역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뭐 역시 고유한 어떤 그 가격적인 흐름 거기에 또 정치적인 흐름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버틸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크게 제대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대비를 하자는 것이죠. 다만 진짜로 2100선을 이탈하고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버틸 가능성이 높죠. 최소한 2150선을 확실하게 쭉 빠지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확실하게 확인이 되려고 하면은 2100선을 다시 이탈하고 쭉 빠져야 됩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역시 어떤 그 박스권에서의 흐름 이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크게 빠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게 아직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불안 요인이 자꾸 출현을 하기 때문에 역시 길게 강하게 갈 만한 시장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등락이 좀 심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또 버티는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서 빠지더라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 더 가더라도 다시 한번 또 뭐 조정을 받거나 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지키면서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 다만 역시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버텼었던 이 흐름을 유지하는 그 정도 흐름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리뷰입니다. 이번 주에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 유유제약 우선주 골라봤습니다. 상당히 강하죠. 바이오가 단기에 강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로나 관련한 그런 종목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어쨌든 바이오가 전부 다 뭐 코로나와 연관돼서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이기도 해요. 단기 강세가 있고요. 또 우선주들이 단기적으로 더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선주에 대한 제재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입장벽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우선주들이 오히려 더 유리한 면이 생겼고요. 그리고 역시 단기적으로 최대한 한번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충분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아래쪽까지 오면은 한번 좀 생각을 단기 접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G 세계물산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있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는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뭐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다 말이 쏙 들어갔죠. 그래서 단기는 좀 조용해진 그런 상황인데 이건 상황을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역시 그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죠. 이제 뭐 국민들의 어떤 생각 그런 것들과도 직결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저점 찍고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 뭐 소액 그룹 정도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어쨌든 뭐 관찰은 필요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자, 파생은 일단 장중에 단타가 유리해요. 과매수나 과매도가 나왔을 때 반대쪽으로 공략을 해보자는 것이죠. 지금은 일단 완전히 계속해서 간다고 보기도 가격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밀린다고 보기에도 버티님이 강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장중에 단타가 유리하고요. 뭐 일봉매매도 가능하죠. 어떤 과매수나 과매도가 나왔을 때 적당히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좀 심하게 밀리면은 단기 반등을 노리고 상관 공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심하게 튀어올랐다 그랬을 때는 역시 좀 과매수가 나왔을 때는 하방 공략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뭐 추세 공략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상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역시 추세적으로 위를 보기는 지금 어려운 구간에 왔기 때문에 역시 아래쪽을 봐야 되는데 아직은 뭐 최소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더 버틸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시 장중에 단타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테마주를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요. 뭐 코로나 관련주가 가장 유리합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죠. 바이오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번 주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두 종목 정도 아주 강한 종목들 수익 매도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오상자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매도를 했어요. 이 종목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중기로 추천했던 종목이고 단기에 강해서 좀 끌고 가려고 했는데 밀리니까 그래도 계속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죠. 만약에 개인 투자자, 제가 이 종목을 사서 가지고 있었다 그랬으면 그냥 끌고 가겠죠. 그런데 사실 그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20% 정도 수익 매도를 했는데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하면 아래쪽에서는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볼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격은 오지 않았었고요. 또 다른 이제 수익 매도한 종목이 사실 이 종목이 좀 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조금 반등이 나오는 시기 분봉을 보시면은 이제 서서히 장 초반에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사실 최근에 종목들이 하도 그냥 널뛰기 흐름을 보여서 그래서 뭐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받으면 다시 접근을 하자. 그래서 매매도를 했죠. 25% 정도. 이 종목은 5,500원에 55,000원에 매수가 들어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25% 정도 뭐 최저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었었죠. 단기적으로 최저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를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나서 이날 25% 수익 매도를 하고 조정받으면 다시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뭐 종가상으로는 충분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급등을 하더라고요. 좀 아쉬웠고요. 어쨌든 또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하려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쪽 바이오 쪽이 유리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고른 종목이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은 좀 확실하게 밀렸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좀 심하게 밀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래쪽까지 오면은 접근하고 아니면 그만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좀 기다려 보셨다가 혹시라도 오면은 대응을 해 보셔도 되니까 좀 관심 종목으로 보자,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뭐 코스피는 좀 조정을 받았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활발히 움직이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셔가지고 뭐 개별주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장세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7월 26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